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합격률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27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1,39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50%가 넘었어요. 53.1%가 나왔고요. 이제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분야보다 절반 이하예요. 응시 인원이 절반 이하입니다.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1231명이 시험을 응시했고요. 그 중에 5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42.08%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사와 반대로 기사는 오히려 이제 그 기계 분야가 더 높은 합격률이 나왔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야에서 조금 더 높은 합격률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부터 소방 원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은, 자, 보세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위험물들이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제1류 위험물 있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예, 산화성 고체. 그 다음 제5류 위험물. 자,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자기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에 뭐가 있어요? 산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 압축 공기. 네, 이런 것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정린, 2번에 나트륨, 3번에 트리니트로톨루엔, 4번 과산화 나트륨. 자, 이 중에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4번이죠. 과산화 나트륨. 바로 제1류 위험물에 속해 있습니다. 답은 4번의 과산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액체 위험물 화재 시 물을 방사하게 되면 연료를 교란시켜 탱크 밖으로 밀어 올리거나 비산시키는 현상은, 자, 이거는 유료 화재에서 나타내주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보일 오버와 그리고 슬롭 오버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일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 탱크 그 저부에, 탱크 밑부분에 이제 물이 고여 있을 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이 비등하겠죠? 그 물이 비등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를, 그 위험물을 비산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일 오버예요. 그런데 슬롭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류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뭐예요? 물을 방사하겠죠. 물을 방사했을 때 그 물이 비등해서 그 탱크 안에 있는 위험물을 비산시키는 것이 바로 슬롭 오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물을 방사한다고 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방사한다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보일 오버가 아니라 슬롭 오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예, 답은 3번의 슬롭 오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사하면 슬롭 오버예요. 다음 3번. 재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재현 방식의 종류 3가지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재현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재현 방식. 자, 첫 번째로 어떤 재현 방식이 있어요? 자연 재현 방식이에요. 자연 재현 방식. 자연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 그죠? 창문 같은 경우가 바로 자연 재현 방식인 거예요. 창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죠.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계 재현 방식. 그러니까 기계 재현 방식에는 3가지가 있어요. 1종, 2종, 3종 재현 방식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재현 방식이 아닌 것, 1번의 흡입 재현 방식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 재현 방식 3가지 기억하세요. 자연 재현 방식,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그리고 기계 재현 방식이 있다. 그죠? 세 가지.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번. 연소 시 분해 연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그 연소 형태, 즉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휘발유, 뭐 다른 말로 가솔린이라고 하죠. 가솔린. 이것은 증발 연소가 되는 거고요. 2번에 종이, 종이가 대표적인 분해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3번의 목탄은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의 나프탈렌은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인화점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 자, 인화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기 1번에 가연성 액체가 증기를 계속 발생하여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 자,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연소점인 거죠. 연소점. 그죠? 1번 틀렸어요. 자, 2번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는 온도다? 아니고요. 3번 가연성 증기 발생 시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다. 이게 바로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화점 같은 경우는 어떤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불이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인 겁니다. 그죠? 3번이 맞습니다. 인화점. 다음 문제 6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내력벽이죠. 내력벽. 첫 번째, 내력벽이 있고요. 내력벽. 자,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세 번째, 지붕틀도 있고요. 지붕틀. 그리고 바닥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닥 다음에 계단, 주계단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몇 가지? 6가지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 제외사항이 있어요. 제외사항. 자, 기둥은 되는데 사익기둥은 제외입니다. 사익기둥은 제외. 그죠? 그다음 지붕틀은 되는데 차양은 또 제외. 차양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답으로. 그죠? 차양은 제외고요. 자, 바닥은 되는데 최하층 바닥은 또 제외입니다. 최하층. 가장 밑에 있는 바닥. 최하층 바닥은 또 제외예요. 그죠? 그 다음, 주 계단은 되는데 또 5개 계단은 또 제외예요. 5개 계단은 또 제외입니다. 그리고 보는 되는데 작은 보는 또 제외. 작은 보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사항이 되는 것들도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에 사익기둥, 2번에 지붕틀, 3번에 4번에 바닥. 자, 어떤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죠. 사익기둥.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은? 자, 보기 중에서 증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증기 비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증기 비중이에요. 자,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해요. 분자량. 이때 요 29가 뭐냐? 29가 바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입니다. 29. 그러니까 정확히 29는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28.84 정도가 돼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이제 계산 편의성에 의해서 29라고 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증기 비중이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그러면 굳이 이 증기 비중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가장 큰 게 증기 비중이 제일 크겠죠. 왜? 똑같은 값으로 나누니까. 그쵸? 그러니까 증기 비중까지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분자량이 제일 큰 걸 찾으시면 돼요. 분자량.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1번.
자, 1번에 지금 어떤 거냐? C6H6입니다. C6H6. 자, 이거는 바로 벤젠입니다. 벤젠. 벤젠이에요, 벤젠. 자, 그럼 여기서 분자량을 구하려면 이 원소들의 원자량을 아셔야 돼요. 원자량. 자, 보세요. 탄소죠. 탄소는 원자량이 12예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탄소는 원자량 12예요. 12 곱하기 6개 더하기, 자, 수소죠. H는 수소.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1 곱하기 6개. 그죠? 그러면 벤젠의 분자량은 78입니다. 자, 증기 비중 안 구할 거예요. 분자량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돼요. 분자량. 다음 2번. 자, 2번은 CO. 자, CO 많이 보셨죠? 이거 뭐예요? CO.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자, 분자량 구해볼게요. 자, 탄소는 원자량 12라고 했죠? 12 플러스, 이건 뭐예요? 산소. 산소의 원자량 16이죠. 그러면 분자량은 얼마예요? 28이네요. 그죠? 분자량 28. 그 다음 3번. 3번은 CH4. CH4. 이건 뭐예요? 메탄. 그죠? CH4는 메탄이에요. 메탄. 자, 분자량 구해볼게요. 자, 탄소는 12고요. 수소는 1이죠? 1 곱하기 4개. 그러면 16이네요. 분자량이. 그 다음 4번. 자, 4번은 SO2. SO2입니다. 이거는 이산화황입니다. SO2, 이산화황. 자, 그럼 여기서, 자, 황의 원자량이 얼마냐? 황의 원자량이 32예요. 32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16 곱하기 2개. 얼마예요? 그러면 64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분자량이 제일 큰 게 누구냐? 분자량이 제일 큰 게 벤젠이죠? 그죠? 분자량이 제일 큰 것이 벤젠이기 때문에 증기 비중도 제일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 1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예요?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차 안전구획, 2차 안전구획, 3차 안전구획으로 자,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겠죠? 자, 대피했을 때 그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만나요? 대피할 때. 어딜 만나요? 복도. 그죠? 복도를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실에 있다고 했을 때. 자, 복도. 2차 안전구획은 뭐예요? 복도 다음이 바로 전실. 부속실이죠, 부속실. 계단 부속실. 그래서 이거는 계단 전실 또는 부실. 계단 전실 또는 부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그 계단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갖다 부실이라고 해요, 부실. 계단 전실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계단으로 가기 전에 그 복도와 계단 사이에 조그마한 어떠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계단 전실이라고 하는 거죠. 계단 전실. 그리고 3차가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피하는 순서대로 1차, 2차, 3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1차 안전구획. 1차 안전구획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복도가 되는 거죠. 복도.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9번. 부피비로 메탄 80%, 에탄 15%, 프로판 4%, 부탄 1%인 혼합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단, 공기 중 단일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메탄 5 볼륨 %, 에탄 2 볼륨 %, 프로판 2 볼륨 %, 부탄 1.8 볼륨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르 샤틀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공식. 자, 폭발 하한계 L 값은, 폭발 하한계는 잘 보세요. 자,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혼합기체가 지금 4개죠. 4개의 가스가 지금 혼합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까지 하시면 돼요. L4분의 V4 이렇게.
가스가 4개니까 종류가.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뭘 집어넣냐면 분자에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V1, V2, V3, V4 이거 있죠. 이 값. 이 값을 다 더한 값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100이 아니에요. 항상 10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한 거 얼마예요? 딱 100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값들을 더했을 때 50 나왔다? 그럼 50 쓰시면 돼요. 50. 자, 그리고 L1, L2, L3, L4는 바로 이 단일 가스의 폭발 하한기 값이에요.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먼저 메탄. 메탄은 하한계가 5라고 했죠? 5분의 부피비가 80%, 80 이렇게. 네? 5분의 80 더하기. 그다음 에탄은 2분의 15. 그다음 프로판은 2분의 4가 되겠죠? 2분의 4. 그다음 부탄은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값들을 다 합친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죠? 합치면 100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네, 이 값은 대략 3.8 정도 나옵니다. 볼륨 퍼센트. 그죠? 네,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다음 문제 10번. 자, 다음 중 한론 1301의 화학식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자, 한론소와 약재 중에서 한론 130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한론소와 약재의 그 화학식을 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서가 C, F, Cl, Br. 이 순서 했죠, 그죠? C, F, Cl, Br.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론 1301이죠. 한론 1301. 그러면은 1301. 뭐가 없는 거예요? 얘가 없는 거죠? 이게 없죠? 뭐가 없는 거죠? 바로 염소. 예, 염소가 없는 거예요. 1301에는. 그래서 답은 4번의 염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식용유 및 지방질류의 화재의 소화력이 가장 높은 분말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자, 보세요. 분말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죠. 1종부터 4종까지 자,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식용유 그리고 지방진류 화재의 바로 소화력이 가장 높은 거 바로 제1종이죠. 그죠?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탄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그죠? 탄산, 수소, 나트륨. 답은 3번이네요. 다음 12번. 0도씨의 얼음 1g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려면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단 0도씨 얼음의 융해열은 80칼로리/g이고 100도씨의 물의 증발 잠열은 539칼로리/g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수치 있죠, 수치 열량 자체를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죠? 이 자체를. 근데 이게 안 되면 바로 계산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답은 719예요. 이건 암기하시면 되는데 719칼로리인데 자, 보세요. 지금 0도씨의 얼음을 자,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을 지금 물어봤어요. 0도씨의 얼음을 100도씨의 수증기. 자, 그러면 자, 얼음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예요, 고체. 그죠? 자, 수증기는 기체예요. 기체. 그럼 고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중간에 액체라는 애가 있어야지, 액체.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물이죠, 물.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고요. 그 다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과정. 0도씨의 얼음을 자, 0도씨의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거, 얼음. 0도씨의 얼음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얼음은 0도씨가 됐을 때 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도씨의 얼음을 먼저 지금 0도씨인가 0도씨? 됐네요. 지금 0도씨가 됐죠, 그죠? 0도씨의 얼음이 지금 이미 됐으니까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죠.
그죠? 이미 여기 됐으니까 0도씨가. 이 0도씨면 일단 얼음이 녹아요. 그럼 물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온도가 변했죠. 온도 안 변했죠. 근데 상태가 변했죠. 이게 뭐예요? 온도는 그대로 있는데 상태가 변했다? 이것은 자멸이죠, 자멸. 자멸. 그죠? 근데 문제에서 자, 0도씨 얼음의 융해열, 녹는 열. 융해열이 얼마래요? 그람당 80칼로리래요. 그람당 80칼로리. 자, 그러면 Q1은 지금 자멸이니까 RM이죠. 얼마라고요? 80칼로리 퍼 그램인데 지금 몇 그램이라고 했어요? 몇 그램? 1g. 그죠? 1g. 그러면 80칼로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80칼로리. 자, 두 번째. 자, 0도씨에 이제 물이 됐어요. 그 물이 끓으려면 몇 도씨에서 물이 끓어요? 물의 끓는 점 100도씨죠? 자, 100도씨의 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수증기가 되기 전에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온도가 변했는데 상태 안 변했네요. 이게 뭐예요? 현열. 네, 현열이에요. 자, 그러면 Q2는 CMT. 맞죠? CMT. 그죠? 현열. CMT. 자,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질량 1g이죠. 온도 변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100도 변했네요. 그죠? 그러면 100칼로리. 됐어요. 100칼로리. 자, 이제 세 번째. 끝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100도씨의 물까지 됐어요. 그럼 물이 끓겠죠? 물이 끓으면 뭘로 된다고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뀐다고요. 수증기. 여기까지. 수증기로. 그죠? 그런데 자, 온도 안 변했어요. 상태 변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자멸. 그죠? 자멸이에요. 자, 그러면 Q3는 RM. 자, 물의 증발 자멸 얼마예요? 물의 증발 자멸이 539칼로리죠. 칼로리 per 그램. 여기에다가 1g. 그럼 539칼로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얼마예요? 80, 100, 539. 다 더해주면 719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0도씨 얼음을 100도씨 수증기로 바꿀 때 필요한 열량이 뭐다? 719다. 이 수치를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이 과정을 쭉 하셔야 된다고요. 계산을.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문제 13번.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번.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인화점이 뭐예요? 인화점은 어떠한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더 위험한 거죠. 맞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2번, 연소 하한계는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이건 1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 하한계가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연소가 더 잘 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요. 3번,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질식소화를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식되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더 위험한 겁니다. 4번, 발화점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자,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불꽃 없이 스스로 연소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발화점이에요. 자, 발화점도 마찬가지로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쵸? 낮을수록.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발화점은 낮을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틀린 것은 4번. 다음 14번. 100도씨를 기준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할 경우 최적이 약 1700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러한 최적 팽창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물이라는 소화약제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물은 바로 아주 높은 증발 자멸에 의해서 냉각 소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물이 자, 수증기로 변하게 되면 최적이 약 1700배 정도까지 커져요. 그럼 최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산소가 그 공간에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적이 커지면 뭐예요?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질식 효과가 되는 겁니다. 최적이 커지면 바로 냉각 효과도 있지만 질식 소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일반적인 소방 대상물에 따른 화재의 분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화재의 분류.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재의 분류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자, 화재를 우리가 얘기하는 화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알파벳 A급 화재, 그다음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 바로 D급 화재. 이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소방에서. 자, 그래서 A급 화재는 뭐냐? A급 화재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일반 가연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화재. 일반 화재를 말하고요. B급 화재는 이제 유류, 기름이죠, 기름. 유류나 뭐 가스 화재 같은 거. 이거를 이제 B급 화재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C급 화재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그리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가 되는 거죠. 금속.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화재를 분류하고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4번에 D급을 뭐라고 했어요? 특수 가연물 화재라고 했죠? 그죠? D급은 바로 금속 화재가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문제 16번. 백드래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백드래프입니다.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래시 오버 현상을 말할 때 같이 얘기해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자, 1번 보시면 내화조 건물의 화재 초기에 주로 발생한다? 틀렸죠. 이 백드래프 현상 같은 경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쇄기. 화재가 거의 끝날 때, 그죠? 네, 화재 감쇄기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공기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죠? 백드래프트 현상은 어떤 실 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를 공급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죠? 3번. 새로운 공기가 공급되면 화염이 숨 쉬듯이 분출되는 현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갑자기 딱 공급이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4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백드래프트 현상은 화재 감쇄기에 주로 발생을 하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7번. 열 전달의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체에서 발산되는 복사열이 복사체의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는 것인가? 자, 이건 자주 나왔던 거죠. 자,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4제곱입니다. 답은 4번. 다음 1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21도씨에서 650도씨가 되었다면 공기의 부피는 처음에 약 몇 배가 되는가? 단 압력은 동일하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지금 문제에서 어떤 게 일정하다고 했어요? 어떤 게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이것은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압력. 압력이 일정하다. 바로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자, 그리고 참고로 온도가 일정하다. 자,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떤 법칙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는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좀 헷갈리다라고 하면 이 공식 보시면 돼요. 자, 보일 샤르의 법칙을 보시면 돼요. 이거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 이거 보일 샤르의 법칙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P1과 P2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P1과 P2가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샤르의 법칙이에요. 이게 샤르의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 온도가 일정하면은 T1과 T2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 이럴 때는 이거 두 개 지우면 돼요. 그럼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자,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공기. 자, 공기의 부피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몇 배가 되냐? 결국 V2는 V1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V2가 V1의 몇 배냐?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T1분의 T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T1분의 T2.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처음 온도가 21도씨죠. 21도씨. 근데 지금 이건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21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리고 나중 온도는 650도죠? 그럼 273 플러스 65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V1. 그죠? 이건 모르니까. 그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값만. 예.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3.14 정도가 나옵니다. 3.14배. 답은 네,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불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질소, 2번 암모니아, 3번 일산화탄소, 4번 메탄. 자, 보세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메탄은 전부 다 가연성 가스죠. 그런데 보기 1번에 질소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발열 반응을 해야 이제 그 가연성 가스가 되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 그러니까 열을 뺏는다고요. 주변의 열을 뺏는다고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20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인 HCFC124의 화학식은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식. 그래서 HCFC124의 화학식은 보기 3번에 있어요. CHClFCF3.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번에 CHF3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HFC23. 이거에 해당하는 화학식이고요. 2번에 CF3CHFCF3. 이것은 HCFC272A에 해당하는 화학식입니다. 그리고 4번에 C4H10. 이것은 바로 부탄에 해당하는 화학식인 거죠. 그래서 HCFC124의 화학식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